하염없이 노트북만 바라보는 당신. 스펙 없고 경험 없다고 포기부터 하는 당신. 여기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기적의 자기소개서 비결이 있습니다. Doing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취업 준비생들의 든든한 형님, 오빠 헤드헌팅 전문기업 대표님이신 최현석 멘토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커리어 앤 스카우트라는 헤드헌팅 회사의 대표로 있는 최원석 대표입니다. 네, 이번에 만나볼 분은 어떤 분인지 오늘의 주인공 나를 보여줘. 짜잔. KT 네트워크 지원자시네요. 네. 남성분이시고요. 토익 865점, 높습니다. 오픽 IH 등급이고요. 전공이 전자전기공학부세요. 네. 학점은 3.75. 무난한 성적이고요. 예. 자격증으로는 전기기사와 전기산업기사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2016년에 LGE CTO 에너지 프로젝트 어시스턴트를 한 경험이 있고요. 네. 대내외 활동으로는 2013년부터 지금까지 태양에너지 기자단을 하고 있고요. 2015년에는 스마트 그리드 소프트파워 전문가로 활동을 했네요. 아니, 선생님께서는 이분 프로필 보면서 어떤 점이 좀 제일 궁금하셨나요? LGE CTO 이제 프로젝트에서 네. 그 어시스턴트 했다는 부분이 인턴 증명이 가능한지 실제 아니면 뭐 아르바이트 수준으로 간 건지 증명서 발급 없이 어떤 뭐 어떻게 일을 했는지 이게 업무 그러니까 컨디션이 되게 궁금합니다. 업무 조건. 예. 이분이 만약에 인턴이었다면 인턴십으로 작성을 하셔야 돼요. 네. 그럼 굉장히 큰 점수가 올라갑니다. 신입 공채의 경우는 인턴십. 인턴이 아니라면요? 인턴이 아니라면 그걸 본인이 면접에서 그리고 자기소개서에서 소위 말하는 엄청나게 어필을 강조해야 돼요. 근데 인턴십은 강조를 안 해도 인턴십 재직 증명, 그 경력 증명 자체 한 줄만으로 네. 큰 파워를 발휘하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 인턴십이 아니라면은 소위 말하는 정말 열이 나게끔 어필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프로필에서요. 지원하는 직무와 연결시킬 수 있는 소재가 좀 있을까요? 네, 역시 기사 그리고 전기산업 기사 두 가지 자격증 그리고 영어 능력이 사실은 공대생들 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네. 요즘에는 뭐 높아졌는데 영어가 이렇게 낮은 편이에요 사실은. 근데 영어 능력이 굉장히 좋네요. 865면은 조금만 노력하면 900 넘어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직은 보수적인 어른들의 경우에는 토익만으로 판단을 해요. 네. 뭐 여러 가지 사이드로 붙는 시험들이 많잖아요. 네. 오픽부터. 근데 사실 토익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영어 능력 점수예요. 그래서 네. 토익을 조금 높이면 되는 거고 영어를 잘한다는 점 그리고 기사가 2개 장착돼 있다는 점, 산업 기사까지 네. 이런 부분이 되게 괄목할 만하고 기자단에서 이제 경험이 있어요.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사 작성. 그럼 글이나 논문, 그러니까 보고서 작성 같은 게 굉장히 뛰어나신 능력이 있을 텐데 배웠으니까 이 부분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펙도 나쁘지 않고 경험도 풍부한 오늘의 주인공. 과연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KT가 지원자에게 요구한 내용입니다. 네. 첫 번째 항목부터 살펴볼게요. 네. 회사 및 해당 직무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입사 후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중장기적 목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예, 중장기적 그 목표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 몇 년을 말하는 건지 그건 좀 궁금했을까? 5년, 10년 정도? 정해진 정답은 없는데 네. 과차장 됐을 때 너 뭐 할 거냐. 과차장. 예,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몇 년인가요, 그게? 한 7에서 10년 사이예요. 7에서 10년이구나. 뭐 고속 승진도 있고 네. 승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래도 7에서 10년. 예, 그 중장기적 목표라는 게 이제 실무진이 되면 신입사원의 티를 벗어내고 네. 시니어급 종사자로 갈 경우에 그때 너 뭐 하고 있을 거냐 그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KT는 이미 하반기 채용을 마쳤죠. 네.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신입사원들이 쪽방촌에 가서 봉사활동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요? 자, 이런 기사들을 보니까 KT가 원하는 직원들은 어떤 사람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살짝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런 내용이 자소서에도 나오나요? 네, 실제로 자기소개서에서 네. KT는 성장 과정, 장점, 단점 이렇게 스탠다드 클래식 방식이 아니라 네. 뭐 해당 직무에 지원하게 된 동기랑 뭐 중장기적 목표, 힘들었던 일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떤 사례가 있는지 이런 네. 굉장히 어려운 아모리 퍼시픽이 이런 자기소개서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아 이걸 어떻게 써야 되나 고민이 되는 자기소개서 패턴이에요 항상. 그래서 면접 가서 어필하려면 자기소개서 보고 면접을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생각을 해가면서
정확하고 자세하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존의 자기소개서를 뭐 성장과정, 장단점, 동기, 포부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넣어서 계속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주 바람직한 방법인데 KT에서는 그거 안 통합니다. 네. 예, 붙여 넣을 것도 없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KT 자기소개서에는 이런 항목도 좀 있거든요. 그 본인의 경험 중 지원한 직무와 관련하여 가장 특별하고 인상 깊었던 경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네. 라고. 네. 이거 뭐 알겠어요. 멘토님께서 항상 그 질문에 답이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요 직무와 관련해서 쓰라고 하신 거 보니까 뭐 답은 이미 나왔겠네요. 예,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건 직무랑 연관을 하는 겁니다. 네. 대부분의 학생들은 네. 경력자들이나 취업 준비생들 모두 통틀어서 자꾸 기업이랑 연관이 돼요. KT 인재상 홈페이지에 있는 거를 따다가 맞추려고 하고 KT 선전 나온 거를 강조하고 네. 그 관심 별로 없어합니다. KT에서 어떻게 도움을 줄 일꾼인지를 어필하려면 자기가 하게 될 네트워크 엔지니어에 대해서 네. 뭐 해외 영업에 대해서 비서에 대해서 그 직무에 초점을 맞춰서 경험과 어쨌든 이끌어내야 돼요. 경험을 네. 논리적으로. 네. 그게 설령 뭐 학부 시절에 뭐 프로젝트나 소위 말하는 바람직하고 바른 경험이 아니더라도 네. 예. 이분은 그 의도를 잘 파악해서 좀 썼는지 전반적으로 평가를 좀 부탁드릴게요. 평가. 실제로 이분은 굉장히 잘 썼어요. 그 700자 이내 잘 지켜서 잘 썼는데 네. 네. 아쉬운 점이 제목에서 회사 및 해당 직무에 지원하게 된 동기. 자, 그럼 동기가 나와줘야 돼요. 네. 그리고 회사의 KT에서 이루고 싶은 중장기적 목표, 즉 과차장 때 목표, 네. 구체적으로 기술해달라고 요청을 했죠. 네. 네. 근데 그게 딱 봤을 때 좋은 얘기인데 그 정리가 살짝 잘 안 되는 감이 있어서 소제목을 차라리 KT에 지원한 동기,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 이렇게 정리해서 괄호 안에 넣어서 썼다면 눈에 더 잘 들어올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KT 후방 지원군, 유무선망 통합관리자 이렇게 해서 약간은 대학교 때 과제와 같은 리포트를 읽는 기분이 들어요. 교수님들이 보시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알겠습니다. KT가 5G 시대를 성공적으로 개척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네트워크 엔지니어가 되고 싶습니다. 무선뿐만 아니라 유선망 기술의 역량을 키워서 유무선 통합 관리자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5G 어세스망의 유무선 통합에 기여하여 황창규 회장님이 말씀하신 기가토피아의 실현을 돕고자 합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2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먼저 무선만 네트워크 엔지니어의 면모를 갖추겠습니다. 미숙한 네트워크 역량은 스마트 융합 사업에 지장을 주며 자칫하면 네트워크 운영의 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선망 내가 다 잡아주겠어. 가자. 라우터, 회선, 그리고 게이트웨이 등 네트워크 장비뿐만 아니라 DB, 서버, 그리고 망 운영에 관한 지식을 부지런히 습득하겠습니다. 무선 역량을 갖춘 후에는 유선만 엔지니어링에 도전할 것입니다. 선배님은 어저 모르는 게 없으세요. 선배님 짱. KT 유선망의 케이블과 배선 방법을 배우고 유무선이 통합된 곳에 직무를 경험하여 통합 관리자로서 거듭날 것입니다. 네, 뭐 이 자소서도 잘 쓴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그 뭐라고 하냐면 옛날에 한번 배운 적이 있었는데 그 회사에서 너무나 그 원하는 그 지식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단어를 내가 너무 알고 있다라고 좀 티내는 것 같아요. 지식을 뽐내는 듯한 네네, 기분이 든다.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거든요. 선생님께서 옛날에 이런 말씀 한번 지적해 주신 적이 있는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이 자기소개서 느낀 점이 네. 이분 아까 이력에 나왔듯이 기자단에서 네. 원래 그것 때문에 글을 기사를 작성하듯이 보도자료처럼 깔끔하게 썼는지 아니면 원래 거기서 배운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글을 굉장히 기사처럼 깔끔하게 써요. 기사처럼 썼다. 예, 커트할 부분이 없어요. 그렇군요. 근데 한 가지 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이 황창규 회장님 네. 이렇게 단어를 넣으면 안 됩니다. 그게 아, 그래요? 보는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취업 준비하는 분들은 무서운 착각을 해요. 이제 그 회사에 대한 거는 그 관심을 좀 표현했다. 아니죠. 그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오너로 계시는 분들을 다 좋아할 것 같다는 착각. 아니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지원자예요. 근데 우리 MC님 회사 사장님이세요. 네네네. 부장님. 네네. 부장님인데 사장님이고 네, 여자 사장님, 여사 네네. 사장님. 근데 되게 싫어하세요. 제가. 예. 네. 막 노조도 일으키고 막 그런 분이에요. 제가? 근데 제가 자기소개서에다가 예. 제가 정말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황보미 사장님의 경우에는 네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사실은 좋지 않은 생각 듭니다. 회사는 정치판이라고 했죠, 제가? 하셨죠가 아니라 했죠. 그래서 이런 어떤 특정 경영진에 대한 언급, 특정 경영진이 추진하고 있는 최근에 이슈가 되는 사업,
특정 경영진이 만든 이슈나 뭐 어떤 언론 내용 이런 거를 쓰지 않는 게 좋아요. 아. 그 직무에만 제발 써라. 그렇죠. 알겠습니다. 직무 얘기만 그것 빼고는 쓴다니까. 사실은 고칠 점이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굉장히 잘 썼어요. 특히 네. 마지막 부분에 KT 유선망의 케이블과 배선 방법을 배우고 유무선이 통합된 곳의 직무를 경험하여 통합 관리자로서 거듭날 거라는 이런 포부. 아주 좋습니다. 이거 이 컨설팅 받았는지 아니면 직접 이분이 현업에 대해서 이렇게 잘하는지 굉장히 뛰어난 분 같아요. 여러 가지 그렇군요. 봤을 때. 예. 오, 너무 좋습니다. 네. 자, 이 글을 쓴 오늘의 주인공도 자기소개서를 쓸 때 이런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볼게요. 네. 자기소개서에서 진심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네, 멘토님은 생각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는 커뮤니케이션의 일종이에요. 네. 기업과 소통하는 첫 단계죠. 네. 구직자가 경력자를 포함해서. 그래서 진심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네. 본인의 얘기를 하지 말고 직무에 연관시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되 네. 보는 사람이 공감을 가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모든 한 단어, 한 문장 모든 거에 공감이 안 되면 일단 넘기거나 스킵하거나 넘겨요. 네. 넘기거나 버려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네. 공감이 가게 해라. 그러려면 솔직하게 해야 되고 누구나 아는 내용이 돼 자신만의 특별한 내용을 써요. 모순이죠. 누구나 아는데 자기만 아는 내용. 아. 예,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되게 어렵죠. 어려운데 그게 사회생활 하기 위한 기본이에요.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하게 될 일이 보고서 작성, 그렇죠. 이메일, 전화, 회의록 작성, 실제 회의 참여, 의사 전달, 설득 이런 모든 과정을 심지어 혼자 일하는 게임 엔지니어도 굉장히 심하게 열심히 하기 때문에 네. 자기소개서가 힘들면 사실은 사회생활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부터가 업무다라는 생각으로 즐겁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고민에 대한 답, 직무에 대한 내용을 공감이 가게 솔직하게 쓰라고 대답을 네.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공계잖아요. 그쵸. 자신이 글을 좀 딱딱하게 쓴다는 걸 본인 스스로가 잘 알고 있는 것 약간 같아요.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다음 고민이요. 자기소개서에서 열정과 관심을 전달하고 싶은데 나열식이 아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라고 또 고민을 얘기했습니다. 멘토님,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지금 예를 들면 우리 아나운서님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 한 문장을 써도 밝고 경쾌하고 정말 즐거운 느낌이 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영화 장르로 하자면은 하드보일드, 하드보일드지. 느와르. 네, 네. 느와르. 네, 느와르. 그쵸. 회색빛 그냥 확 들어오죠 그게. 근데 실제로 잘 썼어요. 근데 소제목에서 네. 좀 약간은 통통 내용에서 그렇다고 이모티콘을 쓸 수 없고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진짜 그 막장입니다. 그래서 네. 소제목에서 좀 네. 재치 있고 밝은 느낌이 나게 예를 들면 KT 약자를 뭐 풀어 쓴다든지 네. 뭐 코리아 뭐 테크니컬 뭐 여러 가지 네. 있겠죠. 네. 그래서 네. 좀 소제목에서 승부를 걸라고 재치 있게 카피라이터를 만들어라. 네. 그 조언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네. 오늘의 주인공이 쓴 자기소개서를 같이 보면서 어떻게 글을 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내 인생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을 직무와 연결해서 썼는데요. 어떻게 썼을까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자, 해병 제2사단 754 OP에서 관측 통신병으로 근무하며 겪었던 경험은 이러한 역량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통신 기본 업무에 충실. 충성, 상병 유재환, 현재 시각 22시, 오늘 하루 문제 없었음을 보고합니다. 충성! FM, AM 무전기, TA512K 운용 그리고 상황 일지를 작성하면서 기본적인 업무를 익혀 나가던 중에 불이 안 들어오지 말입니다. 낙뢰로 인해 초소에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순간의 정전은 무선 통신 장비와 관측 장비 시스템의 마비를 일으켰습니다. 따르르, 여기 관측 장비 시스템이 정전으로 작동이 안 됩니다. 이제부터 복원될 때까지 경계를 강화합니다. 저는 신속히 핫라인을 통해 인근 OP로부터 북한의 상황을 피드백하여 주변 초소의 상황을 전파했습니다. 이 때문에 초소의 통신 장비와 시스템이 복구되는 동안에도 북한에 대한 경계가 빈틈없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평소 반복적인 업무로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했던 유선망이 우회 소통으로 진가를 발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유무선망 체크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를 대비한 장비의 유지 보수에도 중요성을 깨닫고 모든 기본적인 통신 업무에 능동적으로 임했습니다. 네. 저는 일단 군내 용어가 너무 많아서 무슨 내용인지 좀 어렵긴 한데 네. 내용은 굉장히 좋은데 지금 제가 보고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제가 농담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뭐 장비 TA-512K나 네. 북한군 얘기나 신속 핫라인을 통해 인근 OP로부터 북한의 상황을 피드백까지 주변 초소의 상황을 좀 이거 군사기밀 아, 정말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디테일하게 오픈을 그러니까 기업에서 그러니까 이걸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이게 실제로 전 이제 헤드헌팅에서 대표니까 아는 게 네네. 네. 면접에서
이런 거를 장교 출신의 어떤 부장님이 지적을 했어요. 예. 보안 쪽 관련된 업무를 포지션이었는데 네. 근데 뭐 지적을 했는데 붙었습니다 또. 그러니까 면접 때 지적했다고 해서 떨어뜨린 건 아니다. 네. 그걸 아셔야 돼요. 이분도 아마 지적을 당할 거예요. 아마 해병 출신인 걸 또 강조했는데 여기서 네. 예, 그러니까 해병 출신이 또 뽑을 수도 있거든요. 네. 실제로 마음에 들어서 예. 끈끈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면접 때 지적받고 자기소개서 때문에 혼났다고 해서 불합격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분들이 합격을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미 직원으로 생각하고 꾸짖는 거예요. 근데 아예 관심 없이 칭찬하거나 그러면 나중에 잠재 고객 정도 될 수 있으니까 잘 대하는 겁니다. 나중에 예. 악플이나 안 달리게. 예, 그래서 면접 때 지적당했다고 해도 좀 뭐 너무 주눅들지 말라. 제가 드릴 조언은 네. 너무 디테일하게 오픈했어요. 예, 국가보안법에 적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기밀스러운 내용이 들어가는데 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유무선망 체크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를 대비한 장비의 유지 보수에도 중요성을 깨달았다. 이게 포인트거든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 실제 실무자들은 알 거예요. 네. 그럼 모든 기본적인 통신 업무에 능동적으로 임했습니다. 네. 이게 나왔고 직무에 대해 연결만 조금만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능동적으로 임했던 이 자세로 네. 앞으로 이제 실제 이제 통신병 일할 때처럼 실무에서도 어떠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항상 뭐 주의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만 빼면 나머지는 오케이. 오케이. 네, 이번에는 저의 의견도 한번 말해볼게요. 네, 재환이와 보미의 B급 B급 처방전. 네, 그럼 똑소리 여신 우리 보미 씨부터 해보세요. 네. 저는요, 네. 소제목으로 회색빛을 그린라이트로. 네. 아까 고민에도 나와 있듯이 글이 좀 딱딱하게 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재치 있는 소제목으로 합격의 그린라이트를 켜라 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가 재현 막힙니다. 씨는요? 저는 아는 것을 다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건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보니까 내가 이만큼 많이 안다는 걸 너무 글 내에서 보여주려고 한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떤 처방전이 더 도움이 됐는지 멘토님께 한번 평가를 받아볼까요? 일단은 이번에는 황고면 선생님 말씀이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그린라이트. 감동을 네. 받았어요. 예, 그린라이트고 물론 유 MC님의 말씀도 맞습니다. 네. 당연히 제가 했던 말씀이죠, 그건. 네, 그쵸.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마이너스. 그대로 썼기 때문에. 근데 네. 소제목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제가 썼는데 네. 왜 그린라이트냐면 이분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방송하면서 다시 한번 봤는데 그래도 어두워요. 그렇죠. 암울해. 어두워요. 느와르 같아요. 영화 야수처럼. 그쵸. 모노톤. 예. 그래서 조금 이제 영화 장르로 하자면 좀 약간 로맨틱 코미디 요소를 좀 섞었으면 좋겠다. 소제목에서 좀 밝게 화사하게. 예. 그래서 일단은 우리 황 아나운서님의 점수가 오늘은 높습니다. 아우, 저도 드디어 축하드립니다. 첫 승을 올렸네요.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인공이 쓴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면접을 한번 대비해볼까요? 네. 자, 멘토님, KT의 면접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면접은 그러니까 실제로 굉장히 그러니까 인적성 검사도 들어가 있고 여러 차수에 걸친 면접도 있고 네. 때로는 집단 토론이나 PT도 시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코스에 없었지만 영어로도 시킨 적이 있었고요. 예. 그래서 KT는 자기소개서부터 면접까지 난이도가 AAA에 속하는 가장 어려운 그러니까 들어가기 어려운이라는 표현은 좀 다른 기업을 이제 비교한 거라서 자제해야 되고 준비하기 어려운 네, 준비하기가 어려운 회사입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KT에서 면접 준비하려면은 실제로 많이 면접 스타디나 모의 면접, 시뮬레이션 면접, 프레젠테이션, PT까지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예. 그리고 토론이나 PT를 하려면 역시 추천하기로 다음 아고라 토론방을 예를 든 거예요. 홍보하는 게 아니라 네이트나 이런 데 보면 막 정말 소위 말하는 막장 리플과 대화가 예, 오가는 게 있는데 예. 실제로 그렇게 뛰어나게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는 사람이 네. 악플 포함해서 대단한 사람들이 많아요. 온라인 고수들은. 그렇죠. 예, 정말 백수들. 네. 예, 그래서 실제로 그런 글들 중에서 굉장한 논리력을 이제 갖고 있는 글들은 따로 네. 보시면서 연구를 하고 자기의 말로 좀 익히는 거. 그게 사실 집단 토론이나 프레젠테이션이 논리력을 보는 거거든요. 네. 발표력과 동시에. 예. 그래서 준비를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네. KT에 준비하는 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KT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역시 뭐 자기소개서에 대한 오늘은 자기소개서 방송이니까 네. 조언 드리자면은 자기소개서가 쓰기가 되게 어려워요. 네. 어려운데 거기서 얘기하는 답이 있어요. 동기, 포부. 문장이 자기소개서 제목이 되게 길거든요. 네. 근데 그냥 쉬워요. 동기, 포부, 경험, 기술. 끝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춰갖고 편하게 네. 친구들과 카카오톡이나 이메일을 쓰는 마음으로 대화하듯이 쓰고 네. 제출해라. 그게 조언입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니까 말인데요. 네. 오늘의 주인공이요. 면접에 대한 궁금증을 또 보내왔습니다. 네. 면접 준비는 언제부터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네요. 그러게요. 지금 이 순간부터입니다. 그렇죠. 조승우의 뮤지컬 제목처럼 지금 이 순간. 면접이
그러니까 얼굴면 접할 접이잖아요. 얼굴을 접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거예요. 제가 마지막 비유 오늘의 이제 우리 유지아 MC님이 예. 이제 뭐 소개팅 나왔습니다. 하고 싶어 되게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네네. 그 멘토인 짝꿍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나 이제 소개팅도 하고 그럴 건데 네. 나 연애 준비는 언제부터 하는 게 좋아? 아. 라고 묻는 답이에요. 그 지금 답이 당장. 없어요. 그렇죠. 지금 다 그런 건 답이 없어요. 시험 준비나 네. 자격증 준비, 뭐 시합에 대한 준비 이런 거는 준비 기간이 있고 전략과 계획이 있는데 면접에서는 사실은 언제부터 어떻게 준비 이런 게 없습니다. 많이 책을 보고 대화를 많이 하고 자기 자신이 알아야 되는 거 그리고 자기가 어느 직무에 적합한지를 먼저 파악하는 거. 그러니까 본 시리즈 알죠 영화? 네. 본 시리즈에서 계속 자기를 잃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이잖아요. 정체성을 네. 본 시리즈를 통해서 최근에 개봉한 제이슨 본도 그렇고 네네네. 그러니까 취업 준비생들이 제이슨 본의 마음으로 자기 자신부터 먼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직무가 뭔지를 먼저 찾으면서 네. 취업 준비를 해라. 이게 오늘의 제 조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이제 KT 감독관이 되어서 뽑은 면접 예상 질문 어떤 것인가요? 감독관이라고 하니까 되게 아유, 감독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예, 이미지 트레이닝, 예. 면접관. 그 첫 번째 질문, 네. 실전 면접에 실제로 기업체에서 나왔던 네, 질문이기도 네, 네. 하고요. KT 입사를 이제 지원하셨는데 여러 기업이 많고 입사 지원도 여러 군데 솔직히 하셨잖아요. 네. 저희만 했다고는 못 하시겠죠? 근데 왜 KT 오고 싶어요? 왜 KT여야 돼요, 본인은? KT는 다른 경쟁사들보다 업력이 많이 쌓인 곳이라고 업력이?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오랫동안 쌓아온 브랜드 이미지가 평소에 굉장히 다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간절하게 하게 됐고요. 제가 다니게 된다면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는 선배가 되고 싶습니다. 예, 답변 굉장히 KT에서 원하는 것처럼 보수적으로 바르게 교과서처럼 잘하셨어요. 이게 실제로 외국 기업에서 이러면은 네. 커트하거든요. 근데 네. KT나 삼성, 삼성은 좀 캐주얼하고요. 네네. 네. KT나 뭐 LG. LG 이런 데서는 굉장히 원하는 답이에요. 되게 바르고 교과서 같고 다음 페이지, 다음 말이 예상되는 얘기들. 아. 이런 말이 잘하셨습니다. 나오면 보통 이제 추가 질문이 바로 들어가는 답변입니다. 흡족한 표정과 함께 추가 질문이 들어갑니다. 아, 네. 본인 이름으로 삼행시를 지어봐라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어차피 뽑을 거란 얘기예요. 벌써 회식 분위기예요. 벌써 회식 분위기다. 그렇군요. 축하해요, 보미 씨.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는 좀 어려운 질문이기도 한데 지금 저는 그러니까 본인 이제 사회 초년생이신데 지원자분께서는 네. 사회생활을 안 해보셨잖아요. 네, 안 군대 해봤습니다. 빼고는. 근데 여기 인턴십처럼 이렇게 음. LGE에서 근무를 어시스턴트로 근무하셨는데 예, 했습니다. 출퇴근하면서 아까 하셨다고 했는데 네. 그런 사회생활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사회를 배웠을 텐데 네. 뭘 배웠어요? 저 진짜 큰 것을 배운 게 있습니다. 사람 관계란 시간과 비례하지 않는다. 제가 아무리 빨리 다가가려고 해도 그 사람과 빨리 친해질 수 없는 것이며 또는 천천히 다가가도 굉장히 빠르게 친해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걸 배웠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급한 마음을 가지고 접근할수록 사람은 멀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강석구 투수가 홈런을 더 많이 맞는 거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이런 느낌처럼 제가 막 빨리 막 친해지려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사회생활을 잘하려고 막 관계를 만들고 형성하려고 하지만 어쨌든 제 자신이 제 일을 열심히 하고 제가 할 거를 다 한 상태에서 천천히 다가가는 것이 여러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진다는 것을 사회생활하면서 딱 느꼈던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뭐 현직 헤드헌터 같으세요. 저희 아니, 회사로 아, 오시는 예, 게 예. 좋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굉장히 아까 물리학적으로 네. 뭐 사람 간의 관계는 시간과 비례하지 않는다? 않는다. 이런 물리학, 인터스텔라 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그다음에 강속구 투, 그것도 역시 물리학적인 얘기예요. 네. 예, 이렇게 사회생활을 통해서 배운 거를 물어본 이유는 그것을 뭘 느꼈냐고 이 경험을 통해서 무슨 업무 했냐고 안 물어요. 인턴십이나 아르바이트에는 네. 그걸 통해서 뭘 배웠냐, 예. 어른의 존재에 대해서 뭘 느꼈냐, 회식 자리 때 예절을 뭘 배웠냐, 네. 그 근태의 중요성을 알겠냐 네. 이런 거를 얘기하면 굉장히 플러스가 돼요. 방금 네. 이런 대인 관계를 말씀하신 건데 네.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리고 선생님 무엇보다 덕분입니다. 좀 진정성이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느껴졌기 때문에 네. 좋은 답변이었던 것 같아요. 고마워요. 제 경험이었어요. 예. 근데 이렇게 자. 또 말을 너무 잘해도 약간 네. 의심을 해요. 그러니까 면접의 달인 같아요. 좀 어느 정도 좀 못하셔야 되는데 너무 잘하니까 네. 좀 제가 좀 경계하게 돼요. 근데 진짜 실제로 우리가 이 방송을 오래 하니까 취업 준비생들보다는 우리 둘 다 더 이렇게 좋은 답변을 내는 것 같긴 하죠. 그렇죠? 그건 모르는 거죠. 혹시 그런가요? 입사 지원하신 거 아니죠? 아직 안 했습니다.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지원자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소개서에도 자부심 있게 해병대 출신이라고 나오고 네. 또 사회 경험도 인턴십 경험도 했고 그래서 KT에 입사할지도 확고한 것 같아요. 자기소개서 봤을 때 네. 소위 말하는 복사해서 그냥 개조해서 넣고 그런 분이 아니라 네. 진짜 내용은 약간
어둡고 좀 이렇게 차갑지만 드라이하지만 네. 진정성도 있고 기업에 대해 조사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면접도 굉장히 잘 보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남은 시간 동안에 할 건 이분이 면접 역시 면접 대비 말고는 네. 토익 준비, 토익을 해서 조금 더 올리는 경우 그리고 8이나 9는 좀 느낌이 다르거든요. 9로 시작하는 거. 네. 그거 외에는 운동을 잘하시면서 네. 이제 취업 준비 잘하시고 폭넓게 지원을 많이 하시되 제가 봤을 때 이쪽에서 비전 있는 분야가 사실은 이제 기업명을 언급하긴 그렇지만 네. 외국계 기업이라 국내 기업이면 제가 언급하겠는데 네. 네. 외국계 기업에 이분이 관련된 어떤 네트워크 분야가 굉장히 많아요. 좋은 네. 데가 그렇군요. 많아요. 네. 그래서 외국계 기업에 이분은 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좋은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KT에 지원하는 분의 자기소개서를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취준생이 취업 전쟁에서 살아남는 그날까지 취업을 부탁해는 계속됩니다. 취업을 부탁해.